네, 구전다시에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3차 중앙집행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원회가 있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붙게 되어 경례. 바로 노동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먼저 이용도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대표자 여러분들, 이제 12월 달에 접어들면 점점 더 바빠지시겠죠. 요즘도 연일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중앙집행위원회가 자주 열려서 멀리서 오시는 대표자 여러분들은 힘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이렇게 한국노총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또 현장으로부터 관심받고 이런 상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보고드릴 사항 또 심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자주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회의에서도 좀 더 건설적인 제안들, 그리고 꼭 부탁드리는데 그 서로 상대 발언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기로, 여기서 모든 의견들은 자기 조직을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이만큼 서로 상대 발언에 대해서 토를 달게 되면은 또 이쪽에서도 대응을 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회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 회의가 전국적으로 생방송되고 있는데 한국노총 대표자들의 격이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서로 상대방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건설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해외에 그 연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많이 계신 분들 빼고는 대부분 대표자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제적위원이 지난번에 52명에서 주 2명이 줄었습니다. 2명이 아파트하고 건설하고 장기 의무금 미납으로 인해서 권리 제한을 할 수밖에 없게 돼서 제적위원은 50명입니다. 50명 중에 참석이 35명이 참석했네요. 그래서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성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적위원 50명 중 참석 35명,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네, 다음은 전체의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 32차 중앙집 자격 제한은 대의원제에만 제한하도록 안 됩니까? 예. 규약상 그 권리 제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들 때 권리 제한은 대의원제에만 하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설명하세요. 네. 규약 제63조 권리의 제한인데요. 회원조합이 명비 또는 특별 부가금을 납부 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완납할 때까지 그 조합과 대표자의 모든 권리를 제한한다. 여기에 규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참고로 아파트 노래 같은 경우에 7년간 업무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1년치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납부했는 미납으로 되어 있는 것도 부담시키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입니다. 각 사별마다 못 내는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물론 노총이 업무를 집행을 잘못해가지고 상감해주고 통과해서 상감 안 하고 유지되면서 하고 있는 10년 전 내기를 미납으로 처리하고 있는 그런 노총 세력을 당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회의를 두고 지난번 중기입에서는 이원 자체를 노총이 임의로 첨가시키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오늘은 와가지고 위와 규제사항을 들어가지고 그 두 사람을 빼내고 한다는 것은 오늘 참석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올 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중앙위원회나 대표자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동의를 구해사하는 게 맞다고 위원회 물거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 부분은 다 털고 지나간 거고요. 털고 지나가서 아니 근데 그때 제가 위원장 때 아닙니까? 제가 위원장 때이기 때문에 기억이 좀 나는데 그때 부분까지는 털고 새로운 이런 규약을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최봉 위원께서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는 제발 좀 갖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제가 제압되는 사항은 지금 처리가 현재의 원칙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장님이 오히려 오늘 시행합니다 해서 나와야 되지 회의 준비해 온 사람들 갖다가 당시 자기 없이 나가시고 아닙니다. 저기 안 왔고 이미 사전에 다 통보됐어요. 지난 24일 날 공문으로 아파트 노래과 건설 산업노조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자, 의장. 그 회의를 하기 전에 가능하면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그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전번에도 그 의결 종수 때문에 상당히 또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회의 진행하면서 다른 의구심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지 참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게 그 이용도 위원장님에 대한 지금까지 해왔던 그 행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너무 비굴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능하면 다 참석을 시키고 방금 말씀대로 다음에 그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중앙위원회를 다시 그 자리에서 일이런 과정에서 의해서 부득이 뺄 수밖에 없었다든가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게 맞지. 회의에 참석하시면 나든 누구든 간에 회의에 참석하신 분을 그 3별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식으로 회의 참석하지 마십시오 한다는 거는 이건 더 이상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계십니까? 건설 계십니까? 건설기획이 왔었는데 예, 오늘 지금 그쪽에서 뭐 참석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공문을 받았는데 지금 왔는데 그렇게 했냐고. 왜 아니 회의를 하시면서 이런 것 가지고 사전에 먼저 이렇게 서로 오해를 가지고 진행한다는 얘기지. 조합원이 보고 있는데 장난이 아니다. 정평답게 전부 해나가야지 왜 그런 식으로 가지고. 저는요 저기 두 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런 명확한 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그건 집행부가 당연히 그 규약대로 집행을 해야죠. 집행부니까 이게 뭐 어디 동의를 구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 지켜지지 않고 묵인되고 7년을 안 냈다 이렇게 보고를 올라오니 7년을 안 낸 거를 왜 이때까지 그 권리정지나 이런 규약을 집행 안 했냐 했을 뿐이고 오늘 오셨으면요 저는 저 어때 의도나 이런 거 없는 거니까 저기 그 건설 오셨으면은 참석시키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약에 의해서 원칙대로 했다면 원칙대로 해야지. 예. 아니 통보까지 했다면서요. 그런데 왔으면 또 참석을 하는 얘기는 그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 저는 규약 이전에 원만한 회의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꾸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비겁한 어떤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시훈 의장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규약대로 하는 게 또 맞는데
지는 이런 회의를 앞두고 지금 사전에 전혀 그거 없이 이런 얘기 한다는 게 회의 정면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모순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원칙대로 해야죠. 우리뿐만 아니라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원칙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되 지금 이 과정이 너무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사자들을 오라고 그래놓고 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사님 저는 진행하세요. 와 있는 줄 몰랐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저도 모르고 저번 주에 해가지고 갑자기 뭐 사람이 부인이나 사람이 뼈가 필요한다면 오늘 또 저 회의록에 나게 해가지고 정강호 처장을 참석시켜요. 사무처장.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요 사안이 끝날 때까지는 그것도 위원장이 임의를 뺐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뼈가 필요한다. 뼈가 필요하면 정강호 사무처장을 찾아줘야죠. 아니 그건 지난번에 이미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말꼬리를 지난번에 이 세 분의 정광호 처장 그다음에 두 분 원장들은 요 사안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좀 양해를 본인들한테 양해를 공개적으로 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미 11월 언제 공문이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이 가지고 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규약에 나와 있는 대로 권리 제한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권리 제한을 대표자 회의에서 통과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유권에서 집행부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위원장이 하면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보통 통상적으로 아니 규약 규정을 만들어 놓고 또 회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규약 개정의 의미가 없는 거죠. 통상적으로 3절 대표자 회의나 중앙집행위원 회의를 열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여기는 권리 제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원래 중집이나 이런 데서 저게 된 게 아니에요. 통과된 게 아니니까 그거 권리를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중집이나 이래서 해갖고 뭐 하는 조직이에요. 결과를 봐야 된다. 그거는 저기 요건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건설 갔었습니다. 제가 현장 다 방문하고 있는데 건설도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가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때 건설위원장께서 좀 조정을 해주라. 이 계절을 타는 업종 아니냐. 그래서 그건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나중에 회의를 거쳐서는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이 중집이나 중앙위원회나 이런 그런데 그건 내 마음대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은 규약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선은 좀 내고 그런 걸 조정해달라고 그러면은 참 좋겠는데 지금 제가 조정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의장님, 예. 지금 판단은 의장님이 지금 잘하신 거예요. 규약대로라면 정리를 좀 하시고요. 사실 지난번에 아파트도 그 전에도 그 논리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양 저는 그때 지금 택시로서 의무금을 어렵더라도 잘 내는 거에서 제가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과거는 털어라. 털은 적이 없어요. 말은 바로 해야 된다고요. 그럼 실제 중간에 끊긴 데 때문에 말이 많았던 거예요. 냉정하게 우리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중간에 끊긴 조직도 규약대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게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오늘 사안은 아니니까 어쨌든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긴 조직들 이런 것들 한번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체회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페이지입니다. 지난 32차 중앙집행위원회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 수요일 2시에 이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총 45명의 중집위원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날에 의해서 보고안건과 심의안건이 다뤄졌습니다. 보고안건 첫 번째로 노조법 보완을 위한 노정 실무협상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노조법 보완을 위한 1, 2차 실무협상 결과와 노사정위원회,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 추진경과 및 일정을 보고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투쟁계획 및 전국농자대회 개최건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6일 개최 예정이었던 전국농자대회는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한 건으로 야권통합정당 참여 제안건이 심의가 되었습니다. 야권통합정당 참여에 대한 제안 내용에 대하여 한국노총은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논의 결과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야권통합정당 참여 여부는 대의원대에서 최종 결정키로 한다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전차의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회의 결과 보고에 지금 보고드린 내용에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보고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안건 노조법 보완을 위한 노정 실무 협상 결과 보고를 드려주세요. 마이크 안 나오나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날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이은 노사문화 선진화위원회 전체 회의와 간사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11월 8일 합의한 합의문에 근거하여 노사정위원회 노사문화 선진화위원회를 11월 15일 날 간사회의, 11월 17일 날 그리고 11월 25일 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파견전인자 임금, 근심위 개최 여부,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등의 의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11월 25일 개최된 노사문화 선진화위원회 제16차 전원회의에서는 한국노총에서 제기한 파견전인자 임금 지급, 근심위 연내 개최, 그리고 노조법 부분 개정에 대해 노사문화 선진화위원장이 노동부 사용자단체 대표의 입장을 확인하고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부와 경총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부 사용자단체 입장을 확인하되 회의체 성격상 오늘 11월 31일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를 열어서 그 회의체에서 그 결과를 밝히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노총은 10월 10일 이후 노정협상을 유연하게 전개해왔고 시한을 잠정적으로 11월 25일까지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총의 요구안이 그 당시까지 전혀 수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하고 지난 11월 28일 월요일 노사정위원회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6쪽 다음 페이지부터 9쪽까지는 지난번 중집에 보고된 바와 같이 노정실무 교섭 경과 및 노사정위원회 선진화위원회 추진 경과 일정 그리고 논의된 내용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한 데 따른 또 질문하실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네. 그럼 그 노사문화 선진화위원회에서 지금 노총에서 이제 그 회의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회의 참석 불가를 통보하신 거죠. 그러면 그 파견 전임자 임금에 대한 부분은 그럼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 다음 안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심의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급단체 무급 파견자 활동비 지급에 관한 건을 상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발언해도 됩니까? 네. 예. 그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임금에 관한 부분은 아마 여기 우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그 정면으로 우리가 투쟁만 전개할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서라도 우선
한국노총이 안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좀 더 줄여나가자 하는 게 기본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노동관계법에 대한 전면 주행도 보류하고 파견 책임자 임금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몰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기부여를 노총이 했건 어쨌건 간에 현재 정부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고 또 한국노총과의 대화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여기 집행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중앙집행위원회 전체가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욕을 먹고 상당히 많은 원성을 들으면서까지도 전략적 유연성을 강요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전혀 대화하겠다는 그게 없다면은 우리 한국노총은 다시 한번 전면적인 부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정권 퇴진이 되든 대정부 공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공격적 매뉴얼을 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유연성이라는 걸 가지고 자존심도 상했고 힘도 들었었습니다. 그것은 현 집행부나 각 산별에서 안고 있는 산별 대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했던 결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상급단체는커녕 노동관계법 전체를 건드리도 못하고 있는 우리가 상당히 조합원들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연맹 자체 내 중앙집행위를 통해서 이제는 공격적으로 한국노총이 바뀌어야 될 시점이다. 정말 제대로 된 투쟁을 한번 할 시점이다라고 기회를 받았습니다. 우선은 파견진행자 임금 이 부분은 전번 회의에서 김문호 금융위원장님께서 저희 산별에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집행부가 이러한 데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고 좀 더 공격적으로 투쟁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들어줘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문호 위원장님께서는 힘든 결단을 내리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각 산별에서 파견 책임자에 대한 부분은 각 산별에 안고 한국노총이 투쟁해 나가는데 힘을 좀 더 실어주고자 또 좀 더 몸을 가벼이 해서 노총이 나가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의안건 제안 설명도 하시기 전에 이미 다 자료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보완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한국노총에서 30억 원 정도 29억 얼마를 대납을 했죠. 대납을 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 돈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은행 차입해 줄 것을 회계감사에 지적받았기 때문에 여러 대표자 위원님들께 주문을 했었죠. 그래서 은행 차입권은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 여러 번 회의를 했기 때문에 다들 명료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은행 차입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주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주지 말자고 감히 얘기할 사람은 어디 있냐. 생존권에 관한 부분인데 주자. 이런 부분에서 저희 한국노총은 재원이 이제 바닥이 나서 어찌할 방법이 없어 차입을 주문했었는데 차입이 안 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연성을 발휘해서 진짜 현장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욕을 얻어먹어가면서도 한 2달 동안 끝까지 협상을 했던 건데 그 협상마저도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이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 은행 차입이거나 아니면은 그 특별 의무금을 걷거나 이런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고민해봐도. 근데 특별 의무금이라는 게 어렵다는 현실을
저도 뭐 너무 잘 압니다. 은행 차입은 부결이 됐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각자 알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저희도 돈도 바닥이 난 상태에서 더 이상 대납할 능력이 안 되고 이래서 의결 주문을 이렇게 내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보고 드리고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장. 네. 주님, 이 무급 파견자의 활동비 지급에 관한 건에서 가지고는 그래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전에 우리 오영봉 위원장께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이게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총이 많은 어려움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와 음해와 비난을 각오하면서까지 유연성을 가져보라고 했고 또 뭐 지금에 와서 어떠한 이유와 그 환경 때문에 뭐 안 되었다 되었니 안 되었니 하는 거는 막 부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뭐 노총이 아마 백기 투항을 항복 문서를 까지 적어주고도 이것이 결국은 해결되지 못한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은 위에 보면은 현 집행부가 전국 조합원들에게 노동법 전면 개정과 또한 이 무급 파견자 활동비도 어떠한 경우든 해결하겠다는 중요한 공약을 하고 지금 당선되었고 또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지난번 회의 때도 뭐 우리 담보를 해서 담보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게 어디가 되었던 간에 돈이 나와야만이 그게 가능한 것인데 뭐 부결되었고 지금 의결 주문에서도 해당 조합에서 해당 산별에서 이 부분을 책임지는 거로 이렇게 의결 주문을 했는데 뭐 저도 앞에 이야기한 오영구 위원장님의 그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우리 노총이 전면 투쟁을 하는 거라면은 금융도 책임을 진다고 확약을 했고 또 이 파견자들의 이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산별 연맹 간에도 형평성에도 안 맞는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떠한 산별은 대다수의 파견자가 있고 또 어떠한 산별은 없는 데도 있고 의무의 행사는 똑같이 하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거로 인해서 노총이 발목을 잡혔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도 우리 자동차도 제가 책임을 지고 우리 무급 파견자의 부분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서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일설에 의하면은 이 파견자의 어차피 지금 이 금액이 기왕에 지급된 금액도 앞으로 의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노총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형평성이 상당히 안 맞는 것도 있지 않느냐. 즉 금액의 지급의 방법에 있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연봉이 월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간부는 몇백만 원에 그치는 간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밸런스가 지금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노총이 이제는 정부에 백기 투항까지 했고 항복 문서까지 적어주고도 그것이 해결이 못했다면은 이제는 지난번 전차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문했듯이 이제는 대정부 투쟁으로 갈 수밖에 더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반드시 털어내어야 할
뭐 현 집행부가 공약을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에 와서 공약을 해시 와 책임 못 지는 해봐야 그 웃기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집행부 책임도 좀 들어주고, 그래서 이거는 의결 주문 2항은 뭐 그 집행부가 내놓은 대로 각 산별이 꽉 말아먹던 책임을 지고 전임자 파견은 해결할 것을 동의를 구하면서, 또한 우리 자동차가 여기에 해당된 부분은 저희들 결의기구를 거쳐서 우리 자동차도 여기에 우리 산별에서 우리 연맹에서 책임을 질 것을 이 자리에서 의사표현을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산별에서 갖고 가도록 다시 한번 동의를 구하고, 뭐 지금 와서 뭐 현 위원장께서 또 집행부가 뭐 노동법 전면 개정을 하겠다, 뭐 이거 전부 다 책임지겠다 해서 당선됐는데 와 못하노 해봐야 시간 싸움이고 이거 괜히 뭐 짜증만 나는 일이니까 지금이라도 뭐 어차피 이 전임자 이 파견자 임금이 해결 안 된 부분으로 우리가 발목 잡혔던 부분도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안 되었다면은 뭐 처음 이야기한 대로 노동법 이 파견자의 부분은 각 산별이 책임을 지고 노총의 방향은 다시 한번 대정부 투쟁을 하든 해서 노동법 전면 개정으로 갈 것을 정중히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의결 주문 원안에 대해서 동의와 제청이 있었고요. 투쟁 방향에 대해서도 옛날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 우리 투쟁 계획 잠시 중단했던 그 원안대로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요 1번 조항의 이 30억 원 정도는 우선 가지급금으로, 지금 뭐 여기서 가타부타 논의해봤자 복잡할 것 같아서 우선 가지급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기요, 현재 지난 중지회에서 노동자대회가 어디죠? 어디? 저 주민입니다. 지난 중지회에서 노동자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취소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유연성이랑 파견 전임자 임금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인데, 노동자대회를 하게 되면은 불리하지 않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그 유연성이라는 것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지난 중지회에서 우리 김문호 위원장님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파견자의 임금 다 책임지고 투쟁하자, 노동법 전면 재개정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지금 이 모습이 의결 주문 사항이 단지 파견자 임금에 대해서 한국노총 자체가 내부적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정리만 하고 그 외의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의결 주문대로 된다면은 노총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결 주문 사항에 어차피 유연성이 뭐고 다 자유스러워졌다면은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포함해서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그런 투쟁 사항에 대해서 의결 사항에 다시 재삼 넣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투쟁 계획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게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26일 집회를 좀 계속 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렸던 건데, 어쨌든 그 집회가 취소되고 아마 정기대회까지 다른 집회나 뭐 이런 별도의 지난번 투쟁 계획 나왔던 것 외에 해야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투쟁 계획이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안 올린 겁니다. 예, 유효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재상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삽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꾸 제가 이 말씀을 소소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이 문제가 지금 의료산업위원장이 하신 말씀 동의를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연성을 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 하는데도 정부는 우리를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쟁을
하되 종전처럼 그런 식 행사적 투쟁이 아니고 지난번 대표자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노총이 이제는 이 법을 위해 가지고 옥새 투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운동을 한다면은 진짜배기 노동운동답게 좀 벗어붙이고 한국노총이 지금 정부와 하고 있는 모든 협조사항 전부 다 끊고 이제 파견임금 다 포기했습니다. 우리 자체가 다 맡았는데 그래 된다면은 이 안이 통과된다면은 그 의결 주문 사항 속에 그 투쟁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종전 투쟁 계획이 있다면은 그 투쟁 매뉴얼을 좀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는 당부하면서 이 여기에는 일단 그 해당되는 13개 산별 중에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 하고 요 참고해서 자동차 금융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12개 산별의 생각은 아직 전혀 안 물었는데요. 이거는 대표자가 동의한다고 될 사항이 아니고 자기 조직적인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으로 해서 이 대표자들, 이 해당되는 대표자들이 여기서 발언을 해가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느냐 맞춰가지고 이게 동의가 된다면은 여기 하나 더 붙여가지고 더 강력한 투쟁 계획을 수립한다는 걸 넣어가지고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투쟁 계획은 차기 대회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결의를 할 겁니다. 오늘 뭐 강력한 투쟁을 이제 전개해서 우리 한국노총 본연의 모습을 오히려 더 강고해지자는 이런 여러 좋은 말씀들 계셨는데 다시 어떻게 우리 뭐 현장에서도 보고 하니까 투쟁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결의하는 의미에서 투쟁 한번 외칠까요? 예. 자, 그럼 제가 선창하면은 투쟁을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쟁을 하고요. 예. 우리 재능안에서 제가 다 이야기하는 거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난 지금 이제 3일 대표자의 코미디 공소를 한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오니까 뭐 전략적 유연성을 해서 어떻게 또 이제 강력한 투쟁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작감들은. 그리고요 제 위원장님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앞으로 중앙위원회를 좀 들어주십시오. 중앙위원회를. 왜 중앙위원회를 안 됩니까? 교학상에 그 중앙위원회 열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파견전입자 문제는요 지난번 전 집행부에서 복수노조하고 탈목하고 사실 바깥하고 가안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지난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 그 특정인은 아니고요. 3일 대표자분이나 중직까지 했다면은 지역법 의장들은 다 책임이 있어요. 지금 와서 뭐 자꾸 엉뚱한 소리 했었는데 나 참 다시 근데 몇 가지 내 노총위원님은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요, 중앙위원회를 하든 중집위원회를 하든 그 파견자들 한번 간담회를 한번 열어주십시오. 두 번째, 그 경기단체가 지금 각 조직으로 돈을 거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7개월분이 지금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공문을 좀 통해서 각 단위노조, 각 조직으로 다시 이게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은 자체적으로 각 산별별로 의결된 노총에서 이제 지급이 안 된다면은 빨리 좀 보내달라라고 공문을 좀 보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각 파견자 사업장에 노총 차원에서 결의를 하든 뭐 안 그러면은 중앙지검직 차원에서 결의를 하든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또 공문도 좀 보내주시고요. 모르겠어요. 이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노동부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이제 이야기 나오니까 그 노동부하고 가서 협의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보관도 없이 그냥 가서 했습니까? 그냥 가서 뭐 지금 노총에서 그날 그 노동부하고 회의했는 내용하고요 현장에서 느낌이 다릅니다. 사실은 우리 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 출장 갔다 와서 그때 그 이후에 이제 각 지역에 내려갔는데요. 그냥 일방적으로 MB정부 하에서 노총이 상급단체 그 파견자 임금 때문에 무조건
백기 들었다 이래 다 이해하고 있거든 사실은요.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노사정위원회 넘기기 위해서 예비정권 하에서 강력한 투쟁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노조부 대개정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위원장님께서 무슨 보관을 갖고 해야 되지? 아무 보관도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그 합의서를 써줘도 되는 거예요? 노사정위원회 보내는 게요? 그건 뭐 지난번에 충분히 얘기가 됐었으니까 이 안에서 예, 자꾸 삼탕사탕하지 맙시다. 아니 그게 너무 간단하네. 저는 오늘 말씀드릴게요.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위원장이 최소한에 이거를 관찰시키기 위해서 합의를 해주는 것 같으면은 우선 보관이 있어갖고 합의해줘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합의해주는 거예요. 그냥 일부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하라니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 이 결혼을 말이죠. 계속적으로 이 중집이나 중집이나 상대대표자에서만 하고 이 대의원대에 이런 식으로 안을 올려야 됩니까? 안을 한 2가지 정도 올려갖고 어떻게 할 거냐 안을 노총에서 한 2-3가지를 올려갖고 그걸 갖고 물어야 되는 거지. 딱 이래 해갖고 가고 묻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책임 없이 이렇게 안을 내놓고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말씀 말고 끝나셨습니다. 이게 주문을 몇 가지 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잠깐 의장님 잠깐만요. 거기에 조화를 좀 하려고.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와 계시는 분들은 지역에서 대표성을 띠고 오신 분이거나 각 산별에서 대표성을 띠고 오신 분들입니다. 또 각 산별에서 어떤 결의기구를 거쳐서 대표성을 띠고 오신 분들이에요. 발언 중에 뭐 봉숭아 학당이니 금속에 부위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엄격히 따지면은 부위원장님께서 경청하셔서 조직에 갔을 때 길을 거쳐서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 금속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산별위원장들이나 다른 위원들이 발언한 데 대해서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각자 산별의 얘기만 맞춰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특정인을 지목했는데 아닙니다.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여기 다수가 다 바보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봉숭아학당입니까? 어떻게 코미디입니까? 아니 그런 말씀을 전략적 윤석으로 해서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건 집행부한테 집행부에게 어떤 발언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건 조직적 발언이 관계없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여기 발언하신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제가 갑갑한 게 그런 겁니다. 회의 지난번에 나 안 왔었다. 그래서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지난주에 그때 난 몰랐다. 그래서 또 나오고 이런 거는 정말 서로 지켜줘야 될 부분이 그 한 사람 때문에 회의가 또 삼탕사탕 이렇게 되는 게 참 낭비고 우리가 뭐 90만의 대표자들이 모여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제가 답변을 파견자 전임 문제에 대해서 각종 산별은 산별에서 다 책임진다 이렇게 대충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는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역 본부나 지역 지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 이것도 산별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 본부나 지역 지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가? 각 산별이죠. 이제 우리 소속된 산별에서 책임진다. 지역 본부나 지역 지부에 파견 나온 사람도 산별에서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얘기들이. 파악이 된 게 산별별로 쭉 파악이 인원이 돼 있지 지역본부별로는 파악이 안 됐거든요. 그거는 이제 산별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위원장님, 그 문제는요.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큰 뼈대를 정하고 이 세부적인 문제는 더 얘기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요. 여기 지금 파견자 이 문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된 대로요. 굉장히 불분명하게 이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자료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말이죠. 각 산별에 미리 이 안을 내려줘서 산별에서 회의 와서 산별에서 안을 받아갖고 노총에서 의견 주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노총 일방적으로 이래 내려갖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입니까?
제가 분명히 노총 위원장입니다. 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자꾸 그거를 그따구 방법이 어디 있느냐 저따구 저도 이거저거 다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여기서 여러 의견들이 나와야죠. 의결 주문이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우리 노총은 이런 주문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아까 동의와 재청이 있었죠. 그럼 또 다른 얘기, 회의 진행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또 얘기 나오고 이런데, 제가 분명하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노총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딱 들이밀어야지 어떻게 방법이 없겠더라. 왜냐? 할 수 있는 방법은 차입, 그 다음에 특별의무금, 이 두 가지 외에 뭐가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안을 가지고 내놓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건데 더 뭐가 있습니까? 저도 노총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과 판단을 해서 그 두 가지 차입은 부결이 됐고, 특별의무금 방식은 절대 결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어느 산별은 많고 어느 산별은 없고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는데 특별의무금 일률적으로 내자.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집행부에서 탁상공론만 하는 게 아니고 몇몇 산별이나 지역 대표들하고 쭉 상의를 해봤을 때 특별의무금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차입 방식 부결됐지. 무슨 방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질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포기하는 이 방법을 낸 겁니다. 아무 고민도 없이 보관도 없이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정부위원장보다는 제가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한 저런한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저 사전에 얘기 다 하고 이 특별의무금 방식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에 대해서 또 이런 안에 대해서 나무라지 마시고 좋은 의견들을 얘기를 해주세요. 의장,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 누구 탓하는 것을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지금 냉정하게 한번 이 파견 근로자 임금에 대해서 지금 오늘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의장께서 충분한 그 답변도 몇 회 회의에서 정리가 됐었어요. 이 얘기도. 근데 이것이 지난번에 정말 지금 우리 아까 보고대에서도 들었지만 집행부에서 유연성도 얘기가 나와서 이 정부하고 최소한도 회의도 몇 차례 거쳐서도 우리가 자존심이 꺾여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정말 우리가 치부를 드러내면서도 정말 우리 동지들의 임금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해보자 이런 틀에서 한 건데, 그런 취지에서 뭐가 안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노동자답게 뭐를 할 거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데, 지금 우선 택시도 보니까 8명이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오늘 제가 이 보고대를 듣고 나서 노동자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어서 우리도 자체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을 가지고는 이제 정말 우리가 자체로 하면서 정말 치부도 들어줬는데 이 정부한테 할 만큼 저는 했다고 봐요. 그러면 집행부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자기 자신을 들어줘야지 자꾸 이것을 이쪽에다 저쪽에다 몇 번을 걸러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면적으로 이걸 뭐 어차피 대의원대에서 물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중집에서는 정말 대표돼야 되면 여기서 더 우리가 이 돈 때문에 끝까지 정말 치부를 들이면 이 정부한테 끌려갈 거냐, 이런 부분에 못마땅해서 저는 이거에서 정말 우리 자체가 뭐 모르겠습니다. 각 산별에서 정리를 하고 정말 집행부가 홀가란 마음으로 정말 어떤 투쟁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또 해줘야 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자꾸 이 김문호 위원장님 얘기를 좀 그만해고요. 김문호 위원장께서도 정말 그때 가슴 아픈 얘기 다 했어요. 그때 전부 다 동의한 사람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정부한테
정말 막바지니까 오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노총 차원에 여기 계신 대표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깊다 보니까 오늘 이런 방향이 틀어지는데, 저는 하여튼 이 우리 택시도 우리가 해결을 하고 정말 이 정부한테 잘못됐더라면 우리가 그 본때는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주문에 대해서 동의, 재청, 삼청 다 나왔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뭐 선별별로 좀 영세하다 보니까 자체 해결을 못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자체에 가서 한번 회의를 갖고 다시 한번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파견 전임자들과 한번 우리 한국노총 의장단과 한번 대화의 시간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각자의 그 산별별로 해결 못할 부분도 있을 테니까 한번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속 시원하게 속내를 한번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대화를 한번 가져보고요. 또 산별별로도 한번 뭐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9년 동안 그 대참하면서 처음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요 수치를 봤습니다. 각 산별별로 변명별로 파견전임자 임금 지급하는 걸 봤는데요. 이거보다 플러스 알파 된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현행법상?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을 겁니다. 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사에서 어떤 타이틀 갖고 계시면서 지금 파견 나오신 분들이 지금 단사에서 임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강력한 우리가 투쟁을 전개할 때 이것이 과연 족쇄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좋은 게 좋은 거라 넘어가는지를 명확히 좀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강력한 투쟁 모드로 가는데요. 그랬을 경우는 좀 더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해서 그 산별에서 파견자 임금을 그 해결하라 하면 또 저희들 나름대로 또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수치가 또 맞게끔 또 운영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연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중복되는 타이틀 갖고 계시는 분이 단체에서 월급 받는 것이 맞는 건지 해서 그것까지 대책을 같이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질문 좀 드려봅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꼭 드릴 말씀은 아닌데 지금 내년 7월 1일 이후의 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겸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스큐스를 하자, 이런 게 노동부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노동부가 지금 인정을 한다는, 겸직을 인정한다는 그게 하나의 대안이 되는 건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게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고 우리 강력한 투쟁 모드가 뭐 변경되고 이럴 사안, 그럴 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럼 다른 의견은 없고 시간 여유는 좀 달라, 이런 얘기.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임자 임금 문제 때문에 이제 투쟁 보도를 전개를 하는데, 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파견 전임자들에 대한 그 비용 문제가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논의를 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그 전면 대응 보도로 나갈 때 단순하게 정부에 대해서만의 그 대응 보도가 아니라 이 내용에 있어서는 이 가정에 대한 책임은 또 사용자들한테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한테도 거기에 그 합당한 대응 보도를 같이 좀 전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법에 근거한 사용자들한테 우리가 그 요구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도 많이 받아내는 그런 투쟁 보도를 만들어줘야, 그래야 현장 속에서 일정 부분 이 비용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일가 가정의 양립에 관한 법이라든가 근로자 복지기본법이라든가 하는 그런 속에 서 있는
제가 몇 번 표현했던 그 EAP 사업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법에도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산별이라든가 지역 본부별로 해서 전 사업장에다가 그런 요구를 갖다가 일괄적으로 전개를 해서 사용자라든가 또는 정부가 우리가 단순하게 요구하는 뭐 때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이 재직 근로자들, 우리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요구하는 그 사안들이 합법하고 타당하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좀 더 싸움을 할 때, 전개를 갖다 할 때 좀 더 확실하게 또 투쟁인 모두가 현장의 조합원들한테도 그 전개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지금 현장에 들어가면은 우리 파견 전임자 얘기를 여기서 듣는 얘기하고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이 느끼는 그 감정하고는 모두가 좀 다르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성이 있고 또 그게 우리 조합원들한테 어떻게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그 투쟁 모드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지영. 예, 지난번에 그 현 정권 임기 만료까지 노조법 개정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그 문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무급 파견자 활동비 지급이 그냥 이렇게 오늘 결의를 통해서 해당 산별에서 해결을 하도록 이런 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뭐 다른 배경이 있는 겁니까? 오늘 좀 알고 싶습니다. 아니요, 방법이 없었어요. 노총으로서는 지금 돈이 고갈된 상태고, 그래서 지난번에 차입 신청 주문을 했다가 그게 부결되면서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상 뭐 적어주면 모든 걸 다 버리고 한번 유연하게 해서 협상을 벌였는데 그마저도 안 되니까 방법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해서 이 문서까지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올스톱된 배경이 있는가를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게 뭐 정부가 여러 가지 뭐 겉으로는 얘기 안 하니까 정부는 자기들의 법과 원칙인데 이 파견전임자나 타임오프나 등등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3년이 지나야 그 부분에 대해서 근심위를 열어서 논의할 수 있다. 3년이라는 게 내년 7월 이후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속마음은 과연 그런 원칙 때문에 그런 건지 그때까지는 한국노총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발목을 잡자는 건지 뭐 그런 건 여러 가지 해석상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분명히 다른 조건은 없이 들어갔던 겁니다. 아니 이런 그 합의문이 나왔을 때는 뭐 노든 사든 정이든 뭐 해주려고 했던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합의문을 쓰게 된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급반전이 돼갖고 오늘 그 해당 산별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이런 의결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과연 파견전임자들이 해당 산별에서 지금 실제로 이 금액들을 한 50억 1년에 전체가 소요가 되는데 이 의무금보다도 금액이 훨씬 큽니다. 그럼 이 숫자가 빠져나간다고 그 파견전임자를 임금을 못 줘갖고 파견전임자 활동을 중단했을 때 과연 한국노총 조직이 제대로 물러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가 대두하고 그래서 그때도 노동부하고 노총하고 협상을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이제 경총까지 공익위원까지 포함한 노사정의로 넘기는 과정에 그 합의서가 나온 건데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둘이가 판단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저쪽에서는 안 되고 시간 끌자 하는 거다. 깨려고 하는 거다. 이건 가망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합의서를 써주고 또 협상 이거 불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는 판단하는 협상 참여자도 있었고 그렇더라도 모든 거 한번 더 써줘보고 최대한 협상에서 또 할 수 있는
얻어낼 수 있는 것까지 더 한번 해보자. 그런데 후자를 따랐던 거죠. 우리 내부에서도 판단할 적에 이거는 이미 협상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뭐 노동부하고 하면서 뭐 한치도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자꾸 했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11월까지 그 지급되는 인원수를 보면은 73명인데 항노총의 지역본부와 산별 항노총 근무하는 사람들 전체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73명이 물론 뭐 일부는 산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조직들이 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73명이라는 인원들이 활동을 못하게 된다면 과연 항노총이 힘 있는 노동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생각까지 해보셨나요? 아니 모든 고민을 다 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표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좀 제기해 주십시오. 은행 차입을 결의를 해 주시든가 그렇잖아요. 아니면 특별연금을 결의를 해 주시든가 해야지 없는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 저기 총구 사업지원부 돈이 이제 거의 고갈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장으로부터 별 비난을 다 받더라도 끝까지 한번 이 협상을 어떻게든지 성사시켜 보고 싶었던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고 그런 걸 회의석상에서 아무리 회의를 협상을 멈추고 뭐 투쟁 모드로 가자고 해도 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했던 게 그런 현실적 문제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마저도 다 날아간 거죠. 의장,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총기 의장께서 굉장히 고뇌찬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당국 많이 봤지만 지금 이 노총기도 약 30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더 빚을 진다고 그러면은 아마 한국노총이 완전히 건물까지 잡히고 흔들릴 것 같습니다. 이런 가정을 아마 우리 이 위원장께서도 굉장히 거래책에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은행권에서도 한국노총을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금 쭉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별 해답이 나오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충분히 토론이 된 것 같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울러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여기서 말이 오고 가고 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남을 비방한다든지 여기 산별 대표자 회의입니다. 입에 담지 못하는 일을 코미디라는 것은 나올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 몇십만 대표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왜 코미디라고 나왔습니까? 이런 말은 상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한국노총이 지금 엉터리같이 간다 하더라도 여기는 다 의장들이고 산별위원장들입니다. 이런 석상에서 그런 말을 쓴다는 것은 자기 자신부터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예, 또 다른. 네, 이상입니다. 아니, 조금 아까 됐었는데. 불이 들어오면 됐습니다. 네, 저는 아주 긴박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협상이 결렬돼서든 아니든 간에 다시 전면 투쟁의 깃발을 들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단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투쟁구 외치자는데 저는 사실 속마음으로 저는 안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쟁이라는 것은 사실 위원장님의 강력한 투쟁 의지 또 산별이나 지역을 이끌어주시는 각 조직의 리더이신 대표님들 이런 분들의 투쟁 결의 의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략적으로 유연성도 발휘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투쟁의 깃발이라는 것은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이렇게 항시 할 수 있지만 현장의 수많은 조합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위원장님이 여기서 결의해가지고 우리 투쟁하지 않겠다 한다 해서 현장에 투쟁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갑자기 투쟁하자 한다 해가지고 다 투쟁하는 것처럼 투쟁 대열에 다 동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파견자 해결 못한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전략적 유연성을 지나치게 발휘해가지고 굴욕적인 합의서를 써줌으로 인해가지고 그동안 어렵사리 모인 현장의 투쟁 동력이 훼손된 거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과거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자리에서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리 다시 투쟁하자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치열한 자기 반성이라 그럴까 그리고 또 현장에 많은 조합원들이 보고 있으니까 정말로 위원장님을 의시해서 노총의 많은 지도자들이 과거에 잘못된 합의서 써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현장 조합원들한테 잘 진정성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가지고 한 번은 불절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용두 위원장님이나 많은 노총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현장 배신하지 않고 일관되게 꿋꿋하게 투쟁에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코미디 이런 표현 나와서 저도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지만은 하루아침에 딱 협의서 써줬다가 여기서 강경하게 투쟁합시다. 이제 막 이렇게 말로다가 강경하게는 나가지만 과연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노총이 이제는 이용두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노총의 많은 지도자들이 앞으로는 정말 일관되게 투쟁의 길을 가겠구나 이렇게 박수 쳐주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딱 꼬집어서 이렇게 하는 게 진정성 있는 모습이다 이런 걸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느낀 것으로는 저 자신도 투쟁 발언에 대해서 진정성이 안 느껴졌습니다. 제가 안 느껴졌듯이 현장에서도 안 느껴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다시 투쟁의 깃발을 들은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오늘도 좀 더 치열한 자기 반성의 모습 또 현장을 향해서 이제는 불절 없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그런 일관된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길 바라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구호로서만 하는 투쟁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조직원들하고 같이 다시 조직을 복원해서 실질적으로 정부나 이런 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투쟁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력의 김주영 위원장님께서 왜 다 이렇게 불복 선언하고 이래서 잘 될 걸로 믿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협상이 이렇게 깨졌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지적하시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정치 방침 이런 거하고도 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협상이라는 게 상대편이 있을 때 다른 상대 쪽으로 가고 이러면은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런데 저는 협상이나 이런 것도 단기적인 협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한국노총 어느 정파든 조직이든 한국노총 한번 결정되면 일관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다. 이런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하고는 합의서 이런 거 써주면서 또 말하자면 정치적인 연대 이런 것은 또 다른 쪽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모습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시는 고뇌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지만은 하여간 이 사안을 떠나서라도 앞으로 좀 한국노총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타 이익 집단이나 정부나 모든 거 협상하고 이럴 때 한국노총하고라면은 끝까지 믿고 갈 수 있다 이런 좀 조합원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협상 파트너한테도 그렇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단기적인 협상력을 높이고 이런 것보다는 당장은 좀 손해보더라도 진득하게 좀 한 가지 신뢰의 길을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파견 전임자 문제 이건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차입도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면 산별에서 저는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되는데 안 되는데 있는데 산별에서 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다시는 파견 전임자 임금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노총이 그 정부의 발목 잡혀가지고 전면 투쟁의 기조나 이런 게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좀 간청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 한 번도 얘기 안 해서 얘기 좀 합시다. 아까 발언 드렸어요. 예. 파견 우리 이제 회의 자료 만들 때 우리 총국에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만들 때 우리 이제 회의 진행을 보면 파견 전임자 임금을 안 주니까 투쟁 모드로 간다. 이게 오늘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언제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해서 투쟁한다 그랬지. 파견 전임자 임금 갖다 내놓은 수록은 좀 문제잖아요. 우리 좀 용어적 선택에 대한 얘기들도 좀 엄선해서 좀 내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산별별로 한데 왜 중집회의가 산별 위주로 그런 것 같아서 지역본부 의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위원장님이 권해에 찬 결단이 그리고 또 유연성의 이런 류의 얘기들 할 때 저희는 뭐 그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본부의 입장에서 놓고면 산별 위주로 얘기를 하시는데 지역본부의 입장에서 놓고면 16개 시도본부 의장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 회의가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노사민정이나 다른 부분에서 시도를 전부 다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산별은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가지고 얘기하면 되지만 우리는 각 지방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와서 전임자 임금 때문에 투쟁 모드로 간다. 그러면 전부 다 노사민정 안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조직본부나 또 노총 연구원에서든 노동연구원에서든 어떤 투쟁 모드로 갔을 때 지역본부는 어떻게 하고 산별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좀 세분화 시켜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좀 이렇게 해서 투쟁 모드로 갔을 때 어떤 방법으로 갈까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요 정도를 하는데 그다음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다르게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투쟁하자. 이제 뭐 김동명 위원장 말씀하시는 게 공허하게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접근이 어떻게 되게 현장 접근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생각도 좀 갖추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1호 심의한 건은 상급단체 무급파견자 활동비 지급에 관한 건인데요. 이제 투쟁 상황하고 막 연결돼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투쟁을 잠시 좀 접었었고 그것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내분이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뭐 이랬던 거니까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여기 코미디도 아니고 여기 지금 대표자분들이 말씀하신 건 조건부로 유연성을 발휘하고 조건부로 투쟁 모드를 잠시 접었던 건데 그 조건부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투쟁으로 가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알아듣습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과오나 잘못은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조합원들에게 정말 이런 혼란을 끼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어떻든 지금도 당장 빼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산별한테 우리는 포기하고 노총으로 포기하고 산별로 맡기는 이런 모습이 싫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노총에서 좀 책임지는 모습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유연성을 지나치게 발휘했던 어쨌든 혼란을 끼쳐드린 겁니다. 이 혼란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사과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 다른 대표자분들은 뭐 조건부 유연성이었고 다 조건부였는데 그 조건부가 사라졌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갔던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한국노총이 총단결하면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논란 없이 이것 때문에 이 건 때문에 한국노총이 그동안 갈짓자로 보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다 접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대동단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급단체 무급파견자 활동비 지급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의견이 있습니다. 아직 의견이 있습니다. 예. 저는 지난번에 우리 노조법 전면 재개정에 관한 노정 실무자 합의와 관련해서 제가 강하게 좀 비판을 했고
그건을 위해서라면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을 저도 조심스러운 게 이게 산별연맹 시도지역본부가 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함부로 발언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산별이나 시도지역본부가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발언이 어려웠지만 제가 제 입장에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언했던 것은 제가 의지를 갖고 제 입장에서 발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건이 공식 우리 중지비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다는 걸 알았으면 제 의지를 갖고 우리 금융노조 내 회의기구를 거쳐서 입장을 모아서 아마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불행히도 오늘 회의 시작 전 1시간 전에 이 내용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제 개인의 의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노총도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는 의사결정기구의 결정 과정을 거치듯이 산별연맹과 시도지역본부도 최소한의 의사결정을 거쳐서 자기 조직의 입장을 갖고 와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 어려움은 우리 금융노조가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직도 저희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금융노조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최소한의 우리 내부의 논의 절차도 못 거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총에서 이러한 중대한 안건의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미리 못 보내준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전에 간략한 회의라도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통지는 정말 미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아무리 그래도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완전히 개인의 입장만 가지고 이것을 이 자리에서 논의한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하게요. 예, 다시 한번 저희 한국노총으로서 끝까지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 참 능력 부족임을 참 창피스럽게 생각드리고요. 어쨌든 12월 8일 날 최종 결정이 될 거니까요. 여기 의결 주문사항 마지막에 본안건을 12월 8일 개최될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하자 합니다라고 해주시면 8일간의 시간을 갖고 각 조직에서 좀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두 번째는요. 우리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 결과 3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여러 번의 이 회의 결과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의 내용들의 변천 과정을 보면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너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은행 차입도 부결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보면은 10월 10일자는 지급 부족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은 임시대의원대 상정하기로 함.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정됐던 것도 또 바뀌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원 부족, 금융권 차입 문제도 어떻게 결정됐든 늘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노총회의는요. 지난번에 이렇으니까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 회의자를 보시면 계속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은 이 내용을 전체 흐름을 보면 전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제가 다 사과드리고 잘못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더 이상 능력도 없는 노총이 뭔가 마치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계속 가면서 이 건에 발목 잡힐 수는 없다. 아니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정리하고자 위원님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이 내용의 변천 과정을 보아오면서 아까도 이제 첫 번째 얘기했던 것들은 이 정도 상급단체 파견자들의 임금에 대한 건이면 좀 사전에 회의 안건을 알려주셨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온갖 변천 과정을 겪어왔었으면 오늘 회의 전에 안건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좀 여기 대상 산별들은 모아서 사전에 좀 양해도 구하고 노총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 여기 좀 간부들이라도 전원은 아니래도 참 노총의 입장이 이렇게 해서 어려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동지들께서 좀 양해해달라. 이런 좀 절차적 과정이라도 거쳐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아쉬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지금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문제가 상급단체 파견자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위조합이나 지부에서 산별연맹이나 시도지역본부로 파견된 간부만을 얘기하는 건지 노총까지 파견된 간부를 얘기하는 건지 지금 시도지역본부나 노총 제가 정확히 의무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럼 노총에는 우리 연맹의 산별에서 조합비 다 내고 또 노총 파견 간부까지 급여를 다 줘야 되는 건지 그럼 노총 파견 간부는 노총에서 해결하는 것인지 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산별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시도지역본부나 지부에도 지부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모든 건 다 산별 결정으로 넘기는 겁니다. 노총은 노총이 부담하고 지역본부는 지역본부가 지역지부는 지역지부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회원조직체이기 때문에 회원조직에서 다 결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지금 노총에서 부담하고 있는 무급 파견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비는 조합비대로 다 내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노총에서 일하는 우리 파견 간부들 급여까지 해당 산별에서 다 주라는 겁니까? 그래야죠. 아니 이거는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몇 분이 있는데 인건비가 솔직히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내부의 파견자들 문제 금융이 다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노총 파견자들도 다 주고 노총 의무금은 또 의무금대로 저희가 다 내고요. 지금 노총이 돈을 만드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총은 최종 소비자입니다. 솔직히. 아니 그거는 위원장님 중간에 산별연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돈을 만드는 데가 아닙니다. 저희도 받았습니다. 물론 중간 소비자지. 거긴 받아서 또 노총에다 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노총은 더 이상 노총 간부들, 파견 간부들 급여까지 부담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바로 그러니까 저는 정말 골치 아프고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게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이 안 되면 한국노총의 약화가 불을 보듯이 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현장에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정도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실 때는 오늘 회의를 해도 좋으십니다. 그런데 그럼 사전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산별연맹위원장이나 시도지역본부 의장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정리를 해서 회의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줬어야 되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몇 가지 부분에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저희도 이 범주가 어딘지에 대해서 논의조차도 지금 안 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럼 솔직히 제 집을 팔아서 그러면 노총 파견 간부들 임금을 줍니까? 마찬가지겠죠. 근데 어쨌든 저희 회의가 좀 되면은 좀 각자 좀 맡아서 이 산별 대표자들하고 좀 사전 논의하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맨날 반복적인 얘기 지적이 되고 이래도 이 노총이 개선이 안 됩니다. 참 저도 참 깝깝한데 그거를 위원장이 맨날 지적해도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지적이 나와도 그렇고 한데 저희들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논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일까지 좀 하시되 6일까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산별에 돌아가셨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주셔서 대의원대회에서 같이 병행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광고가 언제 나갑니까? 오늘 나가야죠. 오늘이랑 내일까지 나가면 됩니다. 예. 왜 8일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건 이따가 또 정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좀 시간을 좀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고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어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제 해서 통과할 때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 정치가 안건으로 넘긴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의결 안 하면은 이거는 안건에 안 올릴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안건 올리는 게 여기 통과가 돼야만 꼭 올리는 건 아닙니다. 그럼 각 산별에서 사전에
우리가 올릴 안건을 논의할 뿐이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원체 많으니까 여기서 제가 뭐 이거를 뭐 저는 사실은 이거 갖고 구분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고 노총이 투쟁하는 데 대해서 이게 장이 돼서도 안 돼요. 안 되는데 단 우리는 회의체를 한 번도 회의체를 통해서 수립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직들의 대표자나 또 파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시간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간담회를 꼭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대인대 하기 전에. 그래야지 그 파견자들의 생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간담회.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아까 코미디 이야기하는 걸 왜 이런 말씀을 했나 하면요. 노총 정책이요. 예를 들어서 대의원대회에서 결의가 되면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자꾸 바뀌니까 내가 그래 이야기했는 거고. 그 노총이 제가 이용덕 위원장님 집행 들어와서도 그래요. 집회를 하면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참석하는 조직들은 그럼 노총 차원에서 이런 거는 반조직 행위로 해서 그걸 줘야 돼,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다 참석했어요. 다 참석했어요. 제가 볼 때요, 아닌 조직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아니, 자꾸 얘기가 산만해지면은 다음에 이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예. 반조직 행위 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십시오. 아, 처벌권이 있어요? 아니 결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중집이니까 중집이 저 현장에 보고 있잖아요. 중집에서 실현 가능성 있는 거 그다음에 좀 가려가면서 이렇게 얘기. 아니 회의가 지금 의제가 나오면 이 의제에 좀 충실하고 회의가 그렇게 다른 거 아닙니까? 회의 그냥 무제한으로 그냥 막 대화가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제대로 대도 안 하는 것 같고 자꾸 하자하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좀 참읍시다. 자, 심의안건 1호는 충분히 1시간 반 이상. 의장 한마디 좀 냉정하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얘기 전체가 된 거를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여기서 끊어버려야 돼요. 자, 이 파견 근로자 임금이 집을 제피든 부채를 져서 노총이 전체를 한다면 그렇게 결정을 줘주고 아니면 각 산별이 책임을 지면 진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 어쨌든 집행부가 그래야 뭔가 결론을 내릴 거 아닙니까? 지금 뜻이 아무리 반복해서 얘기를 해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다시 말한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집행해 주는 데서 어떤 돈이라도 노총이 책임을 진다 하라면 어떤 빚을 지든 이 건물이 날라가든 뭐가 되든 책임을 우린 똑같이 지자는 얘기고 아니면 그게 정말 노총이 바로 가겠다. 지금 대표장께서도 그 충분한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이거 갖고 거론이 몇 번이 됐고 안 되면 각 산별에서 또 얘기가 됐다면 산별에서 책임을 질 거냐 이렇게 정리 좀 딱 잘라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하나 긴급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회의가 말이에요. 중구난방입니다. 발언권 없이 그냥 의장하고는 그냥 막 가는데 제가 정확하게 발언권 주는 사람만 얘기하도록 합시다. 맞습니까? 예, 그래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됩니다. 뭐 의장 한마디 하고 그냥 막 내지르고 다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정말 수준 떨어지는 회의입니다. 자, 앞으로 발언권 제가 철저하게 통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심의안건 1호는 의결 주문대로 통과하되 6일까지 12월 6일까지 각 조직별로 시간은 촉박하지만 회의를 하셔서 더 좋은 안이 있다면은 그 안도 병행해서 대의원대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심의안건 1호안건은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파견 전임자들과 아까 우리 변주환 대신 나오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간담회라든가 한다는 거는 12월 6일 전에 하시고 12월 5일 날 할 겁니다. 12월 5일 날. 예. 제가 지금 오늘 참 괴로운 게 있는데요. 담배를 시장 피지 않습니까? 벌써 담배를 수없이 폈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딱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담배 피지 말라고 경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딱 5분만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5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자, 그거 끄세요.